그래서 사람들이 뭐 재건축 공부한다고 사업성 그 분석도 사실 완벽하게 안 되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고 뭐 갑자기 사건 터지면은 그냥 바로 스탑되는 거라서 반대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안타깝고요. 최악의 선택이 그걸 거꾸로 했을 때. 랭구님, 앞으로 집값 이것부터 오릅니다. 여기 댓글 보셨어요? 네, 좀 댓글 많이 달렸더라고요. 랭구님이 그때 맨 끝에 재건축은 이걸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끊으셔서 구독자분들이 빨리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뭘 봐야 될까요? 재건축 단어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어떤 거요? 재건축 보통 투자할 때 이걸 사면 뭐 안전마진이 있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네. 어쨌든 뭐 싸게 사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재건축 단지가 A가 있는데 사업성 검토를 해봤더니 안전마진이 2억이 있대요. B 단지는 똑같이 해봤더니 안전마진 4억이 있대요. 어떤 단지를 사야 될까요? 당연히 안전마진 4억인 B 단지를 사야죠.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에요. 왜요? 안전마진만 계산하면 투자에서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제가 그 이유를 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재건축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재개발, 오래된 건물, 그리고 용적률? 뭐 책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많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용적률이 낮으면 좋습니다. 대지 면적이 많아야 좋습니다. 일반 분양 세대가 많아야 좋습니다.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뭐 반대하는 또 사람이 적어야 됩니다. 충수가 낮을수록 좋습니다.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뭐랑 관련된 내용인 줄 아세요?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방금 얘기한 사업성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A가 좋으면 사업성이 좋겠구나를 지레짐작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사업성 평가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보통 어려워하죠. 근데 사업성이 뭐예요? 이게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만들어지니까 이게 새롭게 만들어진 그 아파트의 가치, 근데 이거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들어갔던 비용, 기존 조합원들이 갖고 있던 가치, 이걸 뺐을 때 수익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업성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 사업성을 몰라도 된다고 봐요. 알면 좋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입지거든요. 그러니까 입지를 알면 재건축 투자가 훨씬 쉬워요. 근데 책에서 보면은 막 재건축은 사업성을 좀 공부를 많이 하라고 이런 얘기도 많던데 입지도 좋으면서 사업성도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둘 다 좋으면 최고죠. 근데 보통 이런 식이죠. 현실은 분당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압구정에 있는 재건축, 여의도 재건축, 잠실 재건축, 어떤 거 사야 될까?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하거든요. 이게 입지가 같아야 달라요.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입지를 다른 거를 가지고 사업성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입지 평가를 먼저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제끼고 그냥 사업성이 어디가 좋지? 어디가 대지분이 높지? 이런 것들을 먼저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워한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입지가 사업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훨씬 중요하죠. 제가 더 쉽게 해볼게요. 재건축이 아니라 일반 아파트 중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신축이죠. 신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입지. 같은 신축이 있다고 하면 입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럼 재건축 같은 경우도 미래 신축이 될 아파트인데 입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축하고 재건축 아파트가 뭐가 다른지 알아요?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하나는 40년 됐고 하나는 올해 입주했어요. 근데 마주보고 있어요. 강남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다를까요? 미리 같이? 입지는 거의 같아요. 하나는 완성된 거고 하나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미완성이에요. 그 미확정된 게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불확실하니까 사업성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이 두 개를 가지고 아까 제가 테스트 하나 했잖아요. A 단지는 안전마진 2억이었고 B 단지는 아까 4억이었잖아요. 근데 재건축이 봐요. 이게 1, 2년 만에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최소 10년이에요. 좀 길면 한 20년 걸려요. 완공되는 데까지. 근데 잘 봐요. A 동네가 입지가 결국 가격이잖아요. A 단지 인근의 신축을 봤더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20억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B 단지를 봤는데 인근에 마주보고 있는 신축 아파트 시세가 10억이에요. 안전마진은 B가 큰데 입지가 2배로 A가 좋죠. 20억, 10억이니까. 자, 이게 안전마진이 결국은 신축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옆에 있는 신축 그거 시세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재건축을 10년 넘게 걸리는데 10년 지났을 때 20억짜리 아파트는 얼마가 돼 있고 10억짜리 아파트는 얼마가 돼 있을까요? 그걸 다 또 공부해야 되는구나. 보통 입지가 좋은 곳들이 연평균 상승률이 높아요. 그래서 한번 그냥 가정을 해보면, 시뮬레이션 해보면 A 동네는 20억 정도 하는 입지니까 연평균 상승률로 14% 올라가고 B 동네는 연평균 상승률 9% 올라간다고 한번 가정해보자고요. 그러면 10년 뒤에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헷갈릴 거예요. 손을 써보세요. 20억짜리가 10년 뒤에 매년 14%씩 오르면 140% 오르는 거예요. 140% 더해주면
이게 20억짜리가 48억이 돼요. 그리고 B 아파트는 10억에서 19억이 돼요. 왜? 정확하게 90% 올라가니까. 그럼 예전에는 아파트 격차가 신축 대비해서 봤을 때 10억밖에 차이 안 났지만 시간 지나면 이게 29억까지 쭉 벌어집니다. 아, 그러면은 현재 재건축에서는 저희가 미래에 얼마나 더 상승할지에 대해서는 놓쳤네요. 네. 그래서 지금 방금 그 미래 시세 차익에 대한 게 하나는 28억이고 하나는 9억이에요. 그러면 안전마진을 28억 더하기 2억, 9억 더하기 4억. 뭐가 특히지 보면 A가 압도적으로 커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재건축 공부한다고 사업성 그 분석도 사실 완벽하게 안 되거든요. 네. 사람이 하는 일이고 뭐 갑자기 사건 터지면은 그냥 바로 스탑되는 거라서. 근데 입지를 더 중요하게 살펴야 되는데 그 반대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좀 안타깝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입지가 8할이다. 사업성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 생각하고요. 최악의 선택이 그걸 거꾸로 했을 때 그때 좀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조금 충격인데요. 그래요? 근데 네. 제가 공부할 게 없게 만들어줬잖아요. 네, 그래서 좋아요. 왜냐면 재건축은 뭔가 신축하고 다르게 사업성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도 영상에서 사업성 평가에 대해서 램보님이 어떻게 알려줄지에 대해서 기대하고 왔는데 입지가 중요하다니. 근데 보통 이제 사업성 평가할 때 시행하기 전부터 요거 대충 분양 얼마 할 수 있겠다. 조합원 종전 가치는 얼마 정도 되겠다. 얼마 정도 분양하면 얼마 정도 돈 남겠다 하면서 나름대로 그 가치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을 뭐 비례율 이런 표현을 쓰면서 100%를 근간으로 잡아요. 네. 근데 실제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뭐 90일 수도 있고 110일 수도 있고 자기가 최초 목표했던 거에서 위아래로 한 10% 20%로 결정이 돼요. 근데 입지는 어때요? 1년이 아니라 10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가격이 5%씩만 올라가도 50%, 만약에 10%씩 올라가면 100%. 그 퍼센티지가 너무 크죠. 그래서 지금 사업성보다 입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더 명확하게 알려줘 볼까요? 네. 잘 몰라도 괜찮아요. 자, 부산에 가면 정말 유명한 재건축 단지가 있어요. 삼익빛이라고. 부산 사람들은 다 알아요. 들어봤어요. 네. 그 다음에 뭐 또 서울에는 잠실, 우성 1, 2, 3차 이제 이런 단지들이 요즘 이제 막 레미안하고 큰 이제 건설사에서 이제 하려고 지금 덤벼들고 있거든요. 재건축 2개가 있는데 어디가 좋은 투자할 처일까요? 부산 삼익빛이 잠실, 우성 1, 2, 3차. 왠지 서울 잠실이 좋지 않을까요? 인근에 그 동네에 있는 신축 아파트 딱딱 갖고 오면 가격이 2배 이상 차이 나요. 잠실이 2배 이상 비싸요. 미래 완성되더라도 그렇겠죠. 그리고 이게 1년만 완성되는 게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 걸리겠죠. 그걸 감안해 보면 안전마진 그거 몇 억은 진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답이 금방 나오죠. 근데 랭구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재건축이라고 하면 이제 뭔가 10년 넘게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괜찮나요? 어떤 댓글에서는 초기 재건축 원수에게는 알려줘라 이러던데. 뭐 일리가 있는 말이죠. 이분이 말하는 거는 입지가 안 좋은 곳의 초기 재건축을 말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얘기한 입지가 좋은 곳의 초기 재건축을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대치동에 가면요. 대치동에 레데펠이라고 하는 신축 아파트가 있어요. 마주보고 있는 구축 아파트가 있는데 연식이 꽤 오래됐어요. 개포, 우성 1, 2차가 있어요. 이 아파트는 완전 초기 재건축이에요. 정밀 안전 진단을 2014년에 통과했어요. 근데 아직 조합 설립이 안 됐어요. 이거를 그러면 과거에 투자한 사람 폭망했을까요? 폭망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지금 신축 아파트랑 시세가 똑같아요. 신축 아파트가 똑같이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이게 미래 신축이 되면은 거기가 입지가 더 좋기 때문에 더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세가 안전하게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미 조합 설립이 났거나 사업 시행 인가가 났다고 하더라도 입주하려면 1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기대했던 것보다 기본적으로는 1.5배, 한 2배는 잡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입지가 좋은 걸 선택해야 돼요. 단계랑 상관없이 말이죠. 그리고 또 재건축하면 항상 댓글에 리모델링 또 여쭤보시던데 리모델링은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리모델링도 결국은 신축 아파트가 되려고 하는 거니까 입지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은 조금 달라요. 쉽게 설명해 볼까요? 휴대폰 뭐 쓰세요? 아이폰이요. 자, 그럼 아이폰이 있습니다. 매장에 갔는데 새 폰이 있어요. 그 다음에 리퍼폰이 있어요. 자, 둘 다 신상인데 100만 원이래요. 그럼 어떤 거 가져가시겠어요? 당연히 아이폰 사죠. 새 폰. 새 폰 가져갈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은 리퍼폰이에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기존에 있던 거를 약간 예쁘게 수리한 거예요. 껍데기 바꾸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 하드웨어가 그대로잖아요. 신축을 못 따라잡아요.
그리고 평면도가 제대로 안 나와요. 네. 모양이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중축도 한 개층밖에 안 돼요. 네. 실제 사례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개포동에 가면 신축 아파트가 요즘 많아졌죠. 네. 그 친구들이 평당가가 9천에서 1억 가까이 합니다. 그 속에 이상한 애가 하나 딱 껴있어요. 개포 도샵 트리에라는 아파트예요. 네. 그게 2021년도에 리모델링을 한 단지예요.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7천 정도 돼요. 아, 차이가 좀 나네요. 꽤 나죠. 근데 사실 세대수가 좀 작긴 작아요. 그래서 세대수가 너무 작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랭군이 얘기한 평당 1억짜리는 세대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개포동에 세대수가 184세대밖에 안 되는 신축이 있습니다. DH 포레센트라고. 그게 2021년식 연식 똑같거든요. 이게 지금 평당 8,000원입니다. 같은 규모의 걸 갖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 차이가 10% 이상 나죠. 그러니까 리모델링한 결과물은 상품성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신축이 되면 얼마가 되겠지가 아니라 거기에서 10몇 프로를 빼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안전마진 계산이 되거든요. 그리고 전국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리모델링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또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알려줬죠? 좋네요. 공부할 필요가 없어서. 재건축을 보면 된다. 재건축에서 80%를 입지를 보고 20%만 사업성 평가를 해라. 그러면 네. 입지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해 주셨으니까 예전 네. 영상에서. 네. 그러면 사업성은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일단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용적률, 그다음에 대지 지분 이런 걸 봐야죠. 뭐 좀 더 가서 뭐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 이런 것도 이야기하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그거보다 입지가 훨씬 중요해요. 그걸 분석해봤자 그 원하는 사업 결과가 안 나와요.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안 뭐 되는구나. 조합장이 뭐 사기치고 뭐 하고 하면 바로 스탑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대치동에 음마 아파트 있죠. 네. 정말 진행이 안 되죠. 대치동에 음마 아파트가 14층짜리예요. 용적률이 200%가 넘어서 사실 사업성이 안 좋아요. 대지분도 사실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아파트는 안 해야 될까요? 피디님이 얘기한 용적률, 대지분 이런 거 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걸 막 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음마 아파트는 바로 그냥 투자 대상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입지가 좋잖아요. 지금 재건축은 느린데 조합 설립되고 지금 사업 시행인가 지금 아직도 준비하고 있는데 시세가 어떤 줄 알아요? 시세가 지금 평당 9천 합니다. 많이 올랐네요. 잘 가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말이죠. 어떤 똑똑한 사람이 사업성 좋은 걸 찾아요. 그러면 어떤 걸 찾게 되냐면 영등포구에 가면 신길 우성 1차라고 있어요. 네. 이 친구는 뭐 용적률도 뭐 180 몇 프로밖에 안 되고 대지분도 좀 더 높아요. 커요. 근데 가격 그래프를 보면 어떠냐면 지난 고점에서 하락한 다음에 거래도 안 될 뿐더러 그냥 전혀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아니 모든 면에서 사업성이 좋은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고는 하되 그냥 제가 얘기했던 입지 이걸 좀 많이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완전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깨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랭군님이 말씀한 입지에 대해서 오늘도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어렵게 둘러가지 마시고 쉽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을 언제 어디에 사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없죠. 언제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손품으로 알 수 있느냐, 저평가된 단지, 시세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담아둔 제가 거의 만 9년 동안 하고 있는 정규 강의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니까요. 좀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내 집 마련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 이런 니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하나 제가 만들었고요. 거의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 제가 봤을 때는요.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입지 매트릭스가 있거든요. 300개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인 피드백까지 다 드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제가 댓글로 좀 남겨 놓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